이번 시간은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이 되겠습니다. 네, 취업에 필요한 경제 상식 알아보고요. 경제 관련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죠. 테세 시험에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연구위원님은 되게 이제 외모는 되게 근엄하시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되게 재밌으세요. 맞아요. 그 특유의 유머 코드가 있으시죠. 맞습니다. 네. 그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이제 테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맞습니다.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 중에서 이 테세 시험을 포함시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테세 시험이 300점 만점인데요. 그중에서 180점, 그러니까 3급을 넘지 못하면 뭐 승진에도 좀 불이익을 주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경제 상식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배웁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많이 참 쓰기도 하고 네. 듣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네. 기회비용 얘기를 좀 할까 하고요. 더불어서 매몰비용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몰비용. 네, 예.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 얘기 많이 하죠. 아, 기회비용 날렸다. 네. 뭐 기회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네.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회비용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이 있죠. 이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많은 걸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A를 선택하면 포기하는 것이 B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B, C, D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그렇죠. 가장 가치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금액, 즉 액수일 수가 있고요. 또 액수로 환산될 수 있는 효용, 우리가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에 포함이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학생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대학을 가면 크게 등록금, 그렇죠. 교재비 뭐 들어가면 기타 등등도 그렇죠. 많이 있지만 아, 많이 들어가요. 여기 있고 만일에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또 임금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 네. 대학을 경우에 기회 비용이라고 하면은 일단 등록금과 교재비 같은 것은 대학에 들어간 돈이고요. 네.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버는 돈이 있겠죠. 네. 이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다 합한 것이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취업에 모은 돈, 네. 대학교에서 모은 교재비, 등록금까지 다 상세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고 나와야 내가 기회 비용을 날리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럼 저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네. 그 프로 지명을 바로 받아요. 대학교를 안 가고. 네. 대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바로 프로로 가서 돈을 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학교 가서 날릴 수 있는 돈 네. 날리지 않고 자기가 하면은 기회비용이 자기는 별로 날리지 않은 거죠. 왜? 자기 몸값이 지금 바로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프로로 가는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오히려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러면 저 영화 한 편으로 우리가 좀 한번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영화 예. 좀 보셨습니까? 요즘 영화 본 거 있어요, 홍선혜 씨? 한참 됐네요. 네. 한참 되셨어요. 우울한데. 영화 좀 가끔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네. 영화 얘기가 가장 편할 겁니다. 네. 자, 우리 이 박재권 MC님께서 네.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습니다. 네네네. 요즘 영화 보면은 얼마 전에도 영화 한 편 봤는데 아. 2시간 한 10,000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할인 안 받고 그냥 10,000원 정도. 요즘 비싸더라고요. 10,000원 정도인데 예. 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에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2시간을 포기하고 대신 영화 2시간 10,000원을 들여서 봤다. 할 경우에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첫째 영화를 보느냐고 얼마나 들였습니까? 2만 원. 만 원. 아, 10,000원. 원입니다. 네. 혼자만 본 거죠? 예, 정신줄을 쫙 잡고 네. 계셔야 아, 저는 이제 예. 둘이 본 건 줄 알고. 그러시면 상당히 진행이 예. 좀 안 아니, 저 영화 혼자 보는 사람 좀 이상해요. 저는 네. 혼자 봅니다. 아, 어쨌든요. 자, 예, 그래서. 10,000원 거예요. 이 시간에 영화를 보지 않고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 봅니까? 2만 원을 2만 벌겠죠. 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영화를 본 돈은 10,000원은 명시적 비용이고 이 시간에 일을 아르바이트에서 했다면. 벌었으면 2만 원 벌 수 네. 있죠. 이 안 합친 먹죠. 금액 3만 원이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려면은 영화를 보고 와서 만족도가 3만 원 되면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이젠 알겠네. 영화 자, 기업의 봤는데 경우에 재미가 없으면. 현금을 많이 네. 갖고 있을 수 있죠. 이 현금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네. 이때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고 그 현금을
금융권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이자. 이것이 바로 이제 기회 비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자보다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면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회비용 개념을 알아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제 네.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경제 행위의 황금놀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렇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 다 마찬가지죠.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국민의 복지나 경제, 국민 경제 이것이 가장 이제 초점이 되겠고요. 기업은 아무래도 이익을 많이 내는 거겠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죠. 효용.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가장 많은 만족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 최대 투자. 여기에 이제 기회 비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최선을 선택해야 기회비용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판단착오로 해서 최선으로 알고 선택을 하면은 기회비용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 전체적으로도 최선으로 알고 선택하라는 그런 오류들이 많게 되면은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한 국가 간의 구성원들이 갈등이 좀 심하다든지요.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너무 심하면은 그만큼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얘기가 됐고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 선택을 못하고 있는 사회 또 개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이제 홍선혜 씨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영화가 만약에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만족도가 그렇습니다. 떨어지니까. 그러네, 만족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중간에 나와서 뭐 네. 더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중간에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자, 이제 매몰 비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몰 비용은 이제 그 기회 비용은 저희가 좀 들어봤지만 이 매몰 비용은 뭐 이제 성형외과 매몰 뭐 이런 거 비용 이런 거만 들어봤는데 제가 좀 생소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매몰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게 좀 파묻어 놓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나요? 느낌이 아주 좋으십니다. 갈수록 우리 저기 MC님께서 이제 감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매몰비용은 말 그대로 파묻어 놓은 거 맞습니다. 예. 파묻어서 다시 캐낼 수 없는 비용. 그러니까 한번 지출이 돼서 더 이상 다시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편의점에 갔다고 가정을 해서 캔맥주를 하나 샀다고 하면 캔맥주의 캔을 뚜껑을 열기 전에는 사실 다시 환불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은 다시 이 돈을 회수할 수가 없죠. 이 매몰 비용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바로 왜 취소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음식이 일단 고기가 자판에 와서 치치직 소리를 내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회수가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 이 치직거리는 같은 그 순간. 경우가 치직거리는 순간은 안 돼요. 이거 사실 이제 매몰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출을 하고 나면 다시 회수가 불가능한 것. 근데 광고비로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죠. 네. 광고비 지출을 하고 나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 매몰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딱 와닿는데요, 표현이. 그래요. 고기 치직. 네. 이미 지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매몰 비용 얘기를 할 때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는 단어가 또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이건 매몰 비용의 함정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지출한 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예. 돈이 아까워서 이 이후에 합리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재권 MC께서 지난 3년 동안에 네. 여자친구를 사귀시면서 네. 255만 5천 원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3년쯤 지나니까 그밖에 안 여자친구의 썼어요? 예, 예. 단점이 보여서 아니다 싶은데 네. 255만 4천 원이 아까워서 계속 만나는 경우 네.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업,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업적으로 보면 매몰 비용의 함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단골 사례가 있는 것이 바로 콩코드 항공기입니다. 예. 1962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 콩코드 항공기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이 콩코드 항공기는 첫째로 이제 연료비가 많이 들 것이다. 또 소음이 많고 또 이 승객들 수가 적어서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이제 많이 나왔고. 따라서 미국은 1972년에 공식적으로 콩코드 항공 개발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 지적에도 불구하고 콩코드 항공기를 만들어서 드디어 취항을 시켰습니다. 네. 뉴욕과 파리, 런던 이제 취항을 시켰는데 취항을 시키고 나니까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이 문제점들이. 속속 하나 드러났고요. 2000년에는 이제 드골 항공에서 이 콩코드 항공기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생겨서 결국은 콩코드 항공기는 한국 입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 이 사례가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범할 수 있는 매몰비용의 함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취업 방송을 딱 시작할 때쯤에 이제 커피숍을 제가 차렸었는데 아픈 기억. 네. 1년 동안 1년을 진행하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하면서 단 하루도 번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방송, 예. 좀 성공한 사례, 네. 좀 실패한 사례가 있으면 좀 숨겨주시면 저는 아니 지금 고맙겠다는 거예요. 아니 매몰 비용 얘기하고 아니 매몰 비용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매몰 비용. 나오니까. 그 매몰 비용이 얘가 뭐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그 비행기 네. 저기 영국 프랑스 그것처럼 저도 이제 커피숍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넘겨야 되는데 권리금도 이제 깎아서 이제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끌었습니다. 네, 슬프네요. 이 방송을 네. 듣고 나셨으면 빨리 처분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네. 아,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좋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함정에 제가 안 빠졌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자, 오늘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펫셋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문제로 녹여냈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뜨개질로 목도리를 만들어 팔고 있는 수진이는 유행이 지난 디자인의 목도리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목도리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총 3만 원이나 구식이어서 지금 처분한다면 10,000원밖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5만 원을 투자해서 최신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한다. 얼마 이상 받을 수 있을 때 최신 디자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득일까? 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거짓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아유 나 손해 보고 파는 거야 이거 다 그냥 뭐 저기 원가도 안 나 뭐 이런 분들 다 거짓말이래요. 남는 게 있으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꾼의 심리까지 우리 또 MC님께서 저렇게 꿰뚫고 계신데. 네. 자, 목도리를 만들었는데 유행이 지나서 네. 3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3만 원 근데 투자했죠. 지금은 이제 구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10,000원밖에 받을 수 없다. 아이고. 그래서 5만 원을 다시 최신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이제 한다. 네. 얼마에 팔아야 한마디로 이 5만 원 이상 투자해서 손해 안 보고. 다시 네. 재디자인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 3만 원, 이게 네. 좀 함정일 수 있는데요. 네. 이 3만 원은 이미 투자가 된 거죠. 이미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수가 매몰 불가능하죠. 비용입니다. 이게 매몰 비용이죠?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는 이 매몰 비용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3만 원은 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없다고 치고. 사실 이 물건을 지금 팔려면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 10,000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 디자인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5만 원 플러스 10,000원. 10,000원. 6만 6만 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는 6만 원 이상, 정확히 얘기하면 6만 원이 초과돼야 되는 거예요. 6만 원 받으면 이제 본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는 건 없겠죠. 그렇죠. 정확히 정답은 말하면 6만 초과. 원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매몰 비용이 좀 함정이 그렇습니다. 될 수가 매몰 비용. 있겠습니다. 3만 원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함정에 안 빠질 수 있겠네요. 매몰 네. 비용을 너무 저처럼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사례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기 말 그대로 털 거 잘 털고 현재에 충실해야겠네요. 미련을 그렇습니다. 버리고. 우리가 뷔페에 가면은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은 네네. 아깝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매몰병이 하죠. 네, 뷔페에 가서 괜히 한 접시만 먹으면 이상하게 손해 본 것 같아요. 최소한 3접시는 먹어야지 그래도 오늘 내가 할 만큼 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체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